미분양이 쌓여있다고 절대 겁먹지 말고, 중요한 거는 미분양의 절대 숫자가 아니라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가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크릿브라더입니다. 오늘은 미분양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데이터가 미분양인데요. 이 미분양에 대해서 조금 깊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부동산 신념 같은 게 있거든요. 바로 이 미분양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즉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과연 이게 맞는지 오늘 사례 검증법을 통해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입니다. 2012년과 13년 이때 제일 많았어요. 12년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듯 하다가 13년에 다시 터졌고요. 그리고 나서 차츰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12년과 13년은 서울에 투자하면 안 됐던 시기일까? 지수보다는 실제 아파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남의 대표 아파트인 도곡레스를 갖고 왔습니다. 13년 9월부터 14년 9월까지 1년 동안의 기간을 보면은 만약 미분양이 정점이었던 이때 매수했다면 1년 만에 7천만 원이 상승했죠. 미분양이 최고로 많았을 때 매수했는데 이때가 거의 바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3년에 매수했다면 21년까지 약 200%가 상승했고 16년에 매수했다면 21년까지 약 164%가 상승했어요.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대략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더 갖고 있었는데 수익은 1.5억이라면 누군가한테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은 선택지이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알아보고자 하는 미분양이 최고일 때 매수하면 안 된다라는 가정은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워낙 크니까 좀 하급지 물건도 하나 볼게요. 서울 상계동에 있는 상계주공 7단지입니다. 13년 9월에 매수했다면 14년 9월까지 거의 또이또이였어요. 그런데 13년 9월에 매수해서 만약에 8년 동안 갖고 있었다면 이때 8억 1200만 원, 189%의 상승이었고 16년에 매수했다면 164%니까 4년을 들고 있었는데 고작 4천만 원밖에 더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하급지는 기회비용이 더 많이 날아갈 수 있었다. 아쉬운 결정일 수는 있었다. 이런 측면은 있죠. 자, 이번엔 인천을 보겠습니다. 인천의 미분양이 정점이었을 때는 14년 5월 요때였어요. 이때 만약에 인천의 아파트를 매수했다면 어땠을까? 송도에 있는 풍림아이원 1단지입니다. 여기 209에 있는 아파트죠. 14년 5월에 매수했다면 역시 여기가 바닥 시점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14년부터 17년까지 약 3년 동안에 23% 정도가 상승을 했고요. 그 후에 가격이 빠졌다가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지만 미분양이 정점일 때 매수했어도 적어도 손해는 보지 않았죠. 근데 역시 5년의 기회비용이 날아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만약 여기가 아니라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훨씬 좋은 수익이 났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14년에 매수해서 오르기 직전인 19년 여기서 매도를 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근데 이런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인천도 미분양이 정점이었던 이때 매수했었어도 가격이 내려간다, 매수하면 안 된다는 명제는 틀리는 거죠. 자, 이번엔 부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산의 정점이었던 때는 이때 10년, 13년 그리고 19년이었습니다. 각각의 시기에 매수했다면 어떤 결과를 갖고 왔을까 한번 복기를 해보죠. 해운대 재송동에 있는 더샵 센텀파크를 갖고 왔습니다. 만약에 10년에 매수해서 2년을 보유했다면 크게 손해는 보지 않았죠.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손해는 보지 않았습니다. 13년에 사서 2년을 보유했어도 같은 값입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을 보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2년 이상의 기간을 봐야 되는데 2년과 4년으로 딱딱 맞춰서 한번 보겠습니다. 2년이나 2년 6개월이나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이때 만약에 매수했다면 약 10% 정도의 가격을 하락을 했었네요. 그런데 미분양이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19년 3월에 만약에 매수를 해서 2년을 갖고 있었다면 무려 108%, 6억 넘는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죠. 부산 역시 미분양이 많을 때 매수하면 안 된다는 명제는 틀렸죠. 자, 대구입니다. 대구는 미분양이 많았을 때가 10년 5월쯤 그리고 23년 2월쯤 요때였습니다. 미분양이 점점 증가하고 있었을 때가 한 21년 10월쯤 요때가 됐었는데 한번 볼게요. 황금동에 있는 캐슬 골드파크입니다.
10년 5월에 미분양이 정점일 때 매수를 했었어도 약 3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었고요. 23년 2월에 매수를 해서 지금까지 만약에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손해는 보지 않았죠. 오히려 매수를 하면 안 됐던 시기는 언제였냐면 미분양이 수성구 외곽까지 스멀스멀 퍼지고 있었던 21년 10월이었습니다. 21년 10월에 사실 미분양 자체는 많진 않았어요. 늘어나고 있을 때가 매수를 하면 안 됐던 시기였던 거는 44% 가까이 빠졌던 거죠. 미분양은 정점일 때가 가장 무서운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을 때가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것, 이때가 절대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마지막에 다시 한번 다뤄드릴 겁니다. 이 글은 제 블로그 글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엔 창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원의 미분양이 정점일 땐 이때였어요. 18년 5월이었는데 이때 과연 매수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발린동 노트 중에 하나인 트리비앙입니다. 자, 18년 5월에 매수했다면 1년 동안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지만 거의 3년 만에 3억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4년까지 들고 갔다면 수익률은 조금 떨어졌겠지만 어쨌든 18년에 매수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고 선진입했다고 보는 게 오히려 타당하죠. 그런데 하위 급지를 한번 다시 볼게요. 마산 하포구 월영동에 있는 월영동아 2차입니다. 18년 5월에 매수했다면 한 1년 3개월 동안 13% 정도가 빠졌어요. 성산구의 아파트는 바닥이었지만 하포구의 바닥은 1년 3개월 뒤에나 온 거죠. 그만큼 흐름이 좀 늦게 온다라는 겁니다. 지방 아파트의 흐름이 이제 1급지부터 3급지, 4급지까지 늦게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보통 4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4년을 갖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62%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던 거고 딱 4년 후에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는 4년을 들고 있어야 가정한다면 이때 매수했었어도 이때까지 갖고 있었던 선택이 별로 나쁘진 않았다. 결국 부동산은 단타라고 하더라도 최소 2년에서 4년까지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매수한 다음에 1, 2년 떨어진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내가 매도하는 시점에 떨어진 걸 걱정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매도하는 시점에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주입니다. 10년 6월 그리고 17년 6월 정도가 미분양이 제일 많았어요. 이때도 미분양 정점일 때 샀었어도 2년 동안 거의 18%의 수익률을 얻었고 여기는 좀 다른 결과값이 나오는 게 17년 6월에 샀다면 2년 4개월 동안 좀 고통스러웠겠죠. 14%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18년 6월을 미분양을 정점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절대적인 숫자가 17년에 조금 더 많았는데 4년을 들고 있었다면 역시나 18%의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 17년에 미분양이 정점이었는지 여기서 줄어들지 늘어날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 많은 분들이 제가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올렸더니 오케이, 야 미분양이 정점일 때 사라는 건 알겠어. 근데 그게 미분양의 정점일지 아니면 미분양이 더 터질지를 어떻게 알아? 이런 경우죠. 17년에 미분양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18년에 미분양이 또 터져요. 이걸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라는 거죠. 사실 시장을 100% 예측하는 거는 어렵지만 우리가 입주 물량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대략적으로 예측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누적 3년 공급 물량의 이론에 따르면 누적 3년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청주를 보시면 일단 14년 그리고 15년에는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16년에 15년에 비해서 누적 3년의 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누적 3년 공급 물량이라는 건 15년 기준으로 봤을 땐 15, 16, 17 16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6, 17, 18 17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7, 18, 19년의 입주 물량을 합치는 겁니다. 3년치의 입주 물량을 합치는 게 누적 3년 공급 물량의 개념이고 이 누적 3년 공급 물량의 개념은 앞으로 1, 2년 뒤에 입주하는 물량은 1, 2년 전에 분양을 하기 때문에 이미 얼마나 어디에 들어오는지를 다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누적 3년을 함께 봐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6년에 누적 공급 물량이 이렇게 늘어났고 17년의 누적 공급, 17, 18, 19의 공급 물량은 16, 17, 18에 비해서도 더 늘어났죠. 왜? 16년과 19년을 비교했을 때 19년의 물량이 더 늘어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건 18년의 물량이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예요. 근데 18년의 물량은 어디까지 봐야 된다? 18, 19, 20까지 봐야 되는데 17년에 비해서 18년의 누적 3년 공급 물량은 늘어났어요? 줄어들었어요? 늘어났죠. 그리고 이 늘어나는 추세는 언제부터 계속됐죠?
16년부터 3년 연속 누적 공급 물량이 늘어났죠. 그러면 17년보다 18년의 미분양이 감소할 확률보다는 늘어날 확률이 높겠죠. 100%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고, 누적 3년 개념으로 봤을 때는 16년부터 3년 연속 증가했고요. 18년에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17년에 만약에 있었다면 어디까지 누적 공급 물량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이 23년인데 우리가 24, 25, 26년까지는 대략적으로 입주 물량을 볼 수 있는 것처럼 18, 19, 20년까지는 입주 물량을 볼 수 있으니까 18년의 누적 공급 물량인 18, 19, 20에는 17년보다 누적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구나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청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입주 물량이 모든 거를 다 말해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미분양이 더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19년에 미분양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여기서 또 늘어날지 줄어들지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어? 19년의 누적 공급 물량은 어떻게 되죠? 18년에 정점을 찍고 19년의 누적 공급 물량이 19, 20, 21인데 줄어들죠. 거기다가 20, 21, 22 이 누적 공급 물량도 또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8년, 19년, 20년에는 누적 공급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가 아니라 감소하는 추세예요. 그러면 19년에 미분양이 이미 감소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누적 공급 물량도 줄어들기 시작하네. 그럼 미분양은 계속해서 감소하겠구나를 예측하고 이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공급 물량과 미분양을 예측하는 개념입니다. 이번에 원주 한번 작은 도시를 한번 볼게요. 10년 그리고 14년 그 다음에 19년 이때가 이제 정점이었는데 이때 샀었다면 이때 보유했다면 27%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고요. 14년에 매수했어도 9%, 그 다음에 4년이면 24%의 수익, 19년 5월에 매수했다면 7개월 동안 5% 하락했지만 2년을 보유했다면 28%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죠. 4년 보유했다면 34%의 수익이고요. 결론입니다. 부동산은 물론 매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불릴 정도로 어렵죠. 그런데 2년과 4년 시점에 딱딱 맞게 매도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긴 해요. 개개인별 상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궁금했던 건 이거였어요. 미분양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한다. 미분양이 많았을 때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과연 참인지 거짓인지를 저희가 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땠죠? 지금까지 봤던 7개 도시가 모두 맞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분석한 어떤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이 정점일 때 매수했을 때 손해보는 경우가 없었어요. 오히려 미분양이 정점인 시기가 가장 저렴한 타이밍이었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아까 제가 공급 물량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를 보는 것보다는 지수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늦기 때문에 개별 아파트로 보면 되고 개별 아파트 중에서도 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미분양만 보고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분양은 적을 때보다 오히려 많을 때가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 확률이 높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꼭 이 영상을 보고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지금 거기 미분양 쌓여있는 거 안 보여요? 거길 지금 왜 들어가요? 조금 더 기다리면은 더 좋은 기회가 올 텐데 왜 지금 왜 들어가는 거죠? 어쩌면 맞는 말일지도 모르죠. 그리고 더 기다리면은 바닥을 잡는 행운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바닥을 잡으려는 건 되게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두 번 맞출 수는 있지만 그게 계속될 확률은 낮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시장보다는 바닥을 향해 가는 시장에서 좋은 물건을 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 역시 선택입니다. 안전한 투자자라면 바닥을 찍는 걸 보고 들어가도 되지만 시장에서 이미 선진입한 매도 경쟁자들이 많다라는 문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좋은 가격에 먼저 매도하고 나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분양이 쌓여있다고 절대 겁먹지 말고 중요한 거는 미분양의 절대 숫자가 아니라 미분양이 늘어나는 추세인지 줄어드는 추세인지가 중요하다. 오늘 인사이트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크릿브라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크릿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